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8년간 250여 개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 조합 관련 자문 또는 소송을 한 경험으로 이 강의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5년 6월 4일이 되는데요. 도시정비법이 많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과 추진위원장님은 이 쭝곰빵을 통해 가지고 꼭 이거 대략적인 제목이라도 알아두시고 아마 6월 4일 전에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까지 개정이 될 거예요. 개정되고 공표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조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되면 조문량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게 개정된다더라라는 제목만 먼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정비사 법령 해설집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주로 강의는 듣고 나면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남는 건 책을 찾아야죠. 그래서 정비사 법령 해설집을 앞에 놓으시고 제가 페이지를 이게 읽어드릴게요. 몇 페이지 보십시오 하시면 그 페이지 따라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놓으시든지 부전지를 긴출지를 넣든지 해가지고 이게 개정되는구나 시행되는구나 6월 4일 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재건축 진단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법령 해설집 71면부터 79면까지 방대하게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71면이에요. 71면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대를 할게요. 제12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재건축 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건축 진단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그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진단이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안전진단이 변했기 때문에 이 안전진단이 결국 재건축 용어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받으면 되느냐? 예전에는 언제까지 받아야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진단 받을 돈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내용을 바꿔가지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받으면 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고 그게 6월 4일 날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돼도 바로 추진이 할 수 있고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같은 경우 이제 용어 바꿔 재건축 진단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까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조합을 운영하면서 돈을 차용해서 그 돈 가지고 재건축 진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조문들이 뒤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그 조문들은 세세한 거는 좀 읽어보시고 재건축 진단이 이렇게 6월 4일부터 시행되구나 라고 해가 이 법조문에 나온 빨간 것들 있습니다. 74페이지에도 있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있죠.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 해설집에 이렇게 따로 눈에 띄게끔 만들었으니까 그 조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위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까지는 토지등 소유자들만 정비계획 위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계획 지정고시가 나야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해주십시오라는 할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이게 이제 6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13조의 1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요청을 지금까지는 토지등 소유자만 있었죠. 자, 7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80페이지를 보시면 6월 4일부터 어떻게 되죠? 토지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페이지도 견출지 같은 걸로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추진위원회의 정비계획 위반 제한권. 조금 전에 뭐죠? 위반 요청권인데 위반 제한권이 있습니다. 위반 요청과 위반 제한은 다릅니다. 제가 법령 해설집에도 써놨지만 위반 요청은 그냥 위반해 주십시오. 왜 안 합니까? 라고 요청만 하는 거고 제한은 정비계획 도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려요. 두 가지가. 이걸 잘못 혼동해 가지고 마치 요청이라고 제목만 썼다고 해서 요청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두 개가 다르니까 법에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83페이지가 되겠네요.
83페이지 보면 6월 4일부터 시행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토지등 소유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 조문 다음에 보시면 토지등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6월 4일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추진위에 계신 분은 정비계획 해달라. 뭐 지금까지 추진에 교성된 분은 이미 정비계획 되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이 조문이 안 될 것이고 6월 4일 이후부터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지정고시 없이 되는 사람은 되는 데는 이게 꼭 필요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시행자 지정 이전에 LH와의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건 좀 이제 협약 체결만 하면 뭔가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조문이에요. 여기도 보면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115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제26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조문으로 되어 있는 이 페이지 다음을 넘기면 118페이지 상단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이 되어 있었어요. 사항, 토지주택공사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토지주택공사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지정하고 난 다음에 보통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지정 전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동의서를 거둔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사업 시행자로 되는 거하고 비슷한 게 또 있죠. 뭡니까? 신탁업자. 신탁업자를 이제 지정개발자라고 얘기하는데 5번째입니다. 지정개발자 지정 이전에도 신탁업자와의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토지주택공사도 이 조문이 시행됨으로써 조금 이득을 보겠지만 주로 신탁업자가 이 조문 때문에 많이 볼 거예요. 12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아니다. 자, 앞에 있는 요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125페이지 보시면 6월 4일 날 시행되는 경우가 여기 있죠. 신탁업자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의 준비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군수 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 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근거조문이라면 근거조고 현실적으로 사전에 협약 MOU를 체결을 많이 해요. 근거조문이면 이 조문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게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이 6월 4일부터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추진위 구성 승인이 가능합니다. 139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왔다 갔다 하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31조에 보면 윗부분에는 31조 개정되기 전거 보면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 승인 대신 제가 줄거리를 써놨죠.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빨간 글씨로 6월 4일 날 시행되는 거 보면 31조 이래가지고 1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승인 이후 구역 경계, 토지 등 소유자 수 등 국토교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위에서 보신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라는 말이 삭제됐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대라. 그러면 이 조문을 하면 이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라고 따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조건이 없으면
조건을 성취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구가 삭제됐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안 하더라도 바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보시고 나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 지금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155면 일단 한번 펴십시오. 펴시면 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조문이 나오는데 당연히 지금도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고 난 다음에 추진위 구성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로 가기 때문에 이미 조합 전 단계인 추진위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데 왜 이 조문을 강조하느냐? 개정돼 가지고 추진위 구성 승인 받을 때는 정비구역 지정이 없어도 되다가 대신 정비구역 지정고시 없이 계속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가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최소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으라 라는 조문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5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그 다음에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에 따라 가지고 원래 안 받고 있다가 이때까지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까지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되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생각으로는 최소한 몇 달 전에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창립총회할 때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창립총회를 하지. 창립총회 할 때 정비구역도 지정 안 되고 엉뚱한 얘기 하다가 조합설립 인가 직전에 나니까 그것만 쑥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실질적으로는 창립총회 이전에 나야만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이 그 뒤에도 쭉 나오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의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있는 온라인 총회, 이거는 이제 12월 4일 날에 시행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아니고 제45조 총회의 의결을 보시면 이제 6월 4일 날 시행하는 내용을 제가 넣었는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걸로 본다. 직접 출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전자투표 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전자투표가 6월 4일부터 시행을 하고 여기에 따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공공시행자 지정의 경우에 주민대표의 구성 시기가 단축되어 있는데 213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한데 주민대표회 간혹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할 수 있잖아요. 만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협약이 돼 있다면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협약이 돼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안 되더라도 일단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LH와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넣었다. 그게 6월 4일 날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상의 것이 이제 6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6월 4일 전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면 거기에 맞춰가 세부적인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합장 추진위원장님은 이 제목만이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